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인이 품은 원한 때문에 멸문당한 강릉 최진사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한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릉의 최진사는 집이 매우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여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어느 날 그의 큰아들 양눈썹 사이에 무단히 붉은 종기가 생기더니 큰 덩어리가 졌는데 꼭 앵두와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종기가 터지고 피고름이 흐르더니 졸지에 큰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더니 이 일을 어쩌나. 둘째 아들 또한 이 병으로 죽고 계속 셋째 아들과 모든 손자가 다 이 병으로 죽더니 서너 달 만에 자손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다 죽고 오직 어린 손자 하나만 남으니 최진사 부부는 두렵고 놀라서 어찌할 줄 몰랐다. 이때 마침 최진사의 초당에 김생원이라는 술사가 살고 있었다. 최진사의 나이든 종이 우연히 그 창밖으로 지나가다가 무녀인 김생원의 아내가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우리가 이 집에서 받는 해가 큽니다. 만약에 자손을 하나라도 보존치 못하면 최진사는 장차 후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찌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고 구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생원이 자기 아내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두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종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가 최진사 부부에게 알렸다. 부부는 급히 초당에 이르러 어린 손자 구해주기를 김생원에게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김생원이 말하기를 소생은 의원이 아닙니다. 어찌 병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최진사가 곧 종이 전한 말을 하며 애걸에 맞이하느니 김생원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결심한 듯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세가 급합니다. 지금 곧 타인들을 시켜 뜰 안을 깨끗이 쓸게 하고 교의와 향탁을 진설한 다음 기다리십시오. 김생원이 의관을 갖추어 입고 대청에 이르러서는 교의에 앉아 손으로 향을 피우고 부정 여러 개를 만들더니 그중 하나를 태웠다. 그러자 갑자기 한 신장이 나타나서 김생원 앞에 엎드렸다. 김생원이 말했다. 이 집의 토신을 잡아오너라. 명을 받고 신장이 가더니 오래지 않아 한 늙은이를 잡아왔다. 김생원이 눈을 부라리며 꾸짖어 말했다. 너는 이 댁의 토신이 되어가지고 요망한 귀신이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서도 어찌하여 막지 않았느냐? 토신이 대답했다. 이번 일은 원한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한을 풀기 전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생원이 부적 하나를 주며 명했다. 신장과 함께 가서 그 요망한 귀신을 잡아오너라. 신장이 노인과 함께 앞 창고로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젊은 여인의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음침하여 모골이 송연했다. 얼마 되지 않아 신장이 한 여자 귀신을 잡아서 끌고 나왔는데 두 눈썹 사이에 송곳 하나가 박혀 있었고 피가 발까지 흘러 있었다. 김생원이 좋은 말로 달랬다. 최진사 댁 사람이 너로 인하여 거의 다 죽었다. 어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 하느냐. 내 원한을 갚은 것이 이만하면 됐는데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느냐. 여자 귀신이 입을 열었다. 나는 예전에 이 집 동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담시 최진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빼낸 다음 최진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덤덤한 것이 별 뜻이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여기고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인이 나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가보았더니 벽을 등지고 서게 한 다음 송곳을 두 눈썹 사이에 박아 선체로 죽게 하고는 곧 잡곡 여러 섬을 앞에 쌓아서 가려놨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죄를 묻고 싶으면 남편에게 물을 일이지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최진 사부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귀신은 부인을 향하여 독서를 내뱉었다. 내가 내 것을 탐내고 건드렸느냐? 내 신랑이 재미삼아 나를 건드렸지. 그러면 내 늙은 신랑의 손목을 잘라야지. 왜 내 이마에 송곳을 박느냐? 아프다.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내가 너희 집안 사람을 다 죽여 없애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를 지옥으로 부르마. 그때 얼마나 아픈지 송곳 맛을 보여줄게. 그때 보자. 그런 다음 고개를 김생원 쪽으로 돌리더니 말했다. 내가 고통을 참으며 한을 품은 지가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바야흐로 최씨 집안의 운수가 쇠진함을 보고는 때가 왔구나 하고 원수를 갚고 있는데 공은 어찌하여 간섭하십니까? 쓸데없이 길게 간섭했다가는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김생원이 크게 소리쳐 원규의 입을 막으면서 신장에게 부적을 하나 주었다. 이와 같은 요망한 귀신은 잠시도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깊은 산 동굴로 끌고 가서 큰 바위로 누른 다음 그 바위 위에 이 부적을 붙여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라. 또 내 부하를 열어 때리고 가서 굴 입구를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꽉 틀어막아라. 김생원의 명을 받은 신장은 토신과 함께 곧 귀신을 끌고 갔다. 여자 귀신은 울고 날뛰면서 끌려갔다. 최진 사부부가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더니 벌벌 떨며 얼굴에 생기가 없어졌다. 김생원이 최진사를 불러 말했다. 당신도 지금 이 광경을 보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람의 원한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원한입니다. 저 귀신은 아직 매친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 원한은 큰 돌로 눌러놓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50년 정도 유예했을 뿐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날뛸 테니 그때가 되면 그대의 집 혈손이 한 사람도 세상에 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원기가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부인의 이마에 당신이나 부인이 스스로 송곳을 박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진 사부부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를 마지 않았으며 최진 사위 부인은 혹시 신랑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여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최진사가 사람을 시켜 앞창고의 잡곡 더미를 해치게 하고 살펴보니 여종이 과연 벽을 등지고 죽어 있었는데 두 눈썹 사이에 송곳이 박혀 있었고 피가 땅까지 흘렀는데 얼굴색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최진사는 몹시 놀라 시체를 끌어내어 불태우게 했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생원을 찾았으나 생원 부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뒤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최진사 부부는 거지가 되어 강릉고을을 떠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 최근의 소식은 모른다. 한 사람 남아있던 손자는 주변의 배려로 일찍이 출가하여 절집 문 밖으로 아예 나오지를 않았는데 역시 최근의 소식은 모른다. 그렇게 최진사 집안은 주인이 손 한 번 잘못 놀린 죄로 몰락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인의 방향무인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죽고 집안이 망했다. 최진사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칼춤을 춰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그 권리를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오만함에 눈이 가려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을 가볍게 여겼겠지. 자기는 하늘보다 귀하고 중하며 여종은 파리보다도 천하며 경하다고. 승재의 기만닉이 나에게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최진사의 친척이긴 한데 피가 섞이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가끔 자다가 깨서 다시 잠이 안 올 때면 문득 이 일이 생각난다. 그럴 때면 가슴이 송곳에 찔리는 듯 아프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최진사 부인은 왜 그랬을까?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만 최진사 부부의 명복을 빌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초당은 억새나 집 따위로 지붕 흘린 조그마한 집체입니다. 흔히 집의 몸체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지었다고 하는군요. 교인은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시는 다리가 긴 의자를 말합니다. 향탁은 향불을 피우거나 향로를 올려놓는 탁자를 말합니다. 신장은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귀신을 말합니다. 토신은 흙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입니다. 동비는 나이 어린 계집종입니다. 무담신은 괜히의 방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서유영이 엮은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이것을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는 금계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학수 기념박물관에서 김학수 화백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